안녕하세요. 투자에 대해서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드리고 있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양극재 4분기 급락주의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12월 대비 1월 초까지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은 마이너스 20%, 포스코 퓨처엠은 3%, 그리고 LNF는 플러스 16% 정도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또 신뢰하고 계신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실 텐데요. 자, 이 종목은 12월 초에 35만 4천 원까지 주가를 찍은 이후에 공매도 딱 맞죠? 공매도 딱 금지 시점과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했었던 부분이었죠. 이때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쭉 내리 하락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의 성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지만 꽤 어려운 시기를 4분기까지는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다른 종목에 비해서 LNF만 유일하게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던 이유를 좀 우리가 추적을 좀 해보면,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저점을 다지고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내리 상승 랠리를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과 코멘트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양극재 공급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향후의 성장성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앞으로 뭐 200만 대 정도가 선주문이 되었다. 혹은 지금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지만 현재 공급을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이것 외에 사실상 지금까지 엄청나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입니다. 자, 지금 LNF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월 중순 정도에 이제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보다도 먼저 이전을 했었던 포스코 DX의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지금까지 좀 조용했었던 부분들이 1월 초에, 그죠? 1월 초에 코스피 이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그 이전까지 엄청난 랠리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물론 오늘 이제 코스피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세론 현상이 나타나면서 6% 정도 가량 주가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주가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갔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죠. 자, LNF도 비슷한 타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월 중순까지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한 패시브 자금 수급이 결론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수급적인 요인의 변화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NF 한 종목만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다 반등하고 있다는 걸로 잘못 오인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더 큰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의미 있는 반등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저점 대비 지금 한 20%가량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탄산 리튬, 그러니까 리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라는 그런 구조가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 증설 속도가 상당히 늦춰지고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까지도 설립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모두 취소되거나 혹은 배터리 업체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전기차들이 향후에 전기차 생산량을 어느 정도 줄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 비아디를 제외하고는 공격적인 투자 증설하고 있는 곳들은 유일하게 현대, 기아차 하나입니다. 나머지 뭐 지금 도요타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뭐 GM 이런 곳들은 투자 증설 속도를 상당히 낮추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양극재 공급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아무리 공장 증설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공장 가동률은 뭐 80%, 90%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즉 공장 자체가 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2025년도에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작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중국 나트륨 배터리, 전기차에 나트륨 배터리를 탑재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이 됐는데요. 자, 지금까지 나트륨 배터리,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가장 저가형 모델에 어울리는 모델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새로운 모델이 하나 출시가 된 거예요. 나트륨 배터리가 지금 현재 경차, 소형차 쪽에 이제 탑재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차 판매가 이제 중소형 쪽까지도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는 한 번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양극재 업체들의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12월 달 양극재 수출 통계 지표에서 단가는 지금 24% 정도 지금 낮춰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총 수출 금액 같은 경우는 67%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10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5억 달러 정도의 지금 매출이 좀 잡혔었는데 11월 달에는 3억 7천만 달러, 그리고 12월 달에는 2억 6천만 달러로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하죠. 자, 그만큼 리튬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사실상 제품 판가 인하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수량까지도 떨어지다 보니까 총 판매 금액이 엄청나게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양극재 업체 영업이익률 얼마나 나올까?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4분기에 다 적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자, 지금까지는 증권사 컨센도 그래도 흑자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12월 후반부부터 4분기 적자 전환이 거의 확연시되는 분위기로 레포트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 6% 영업이익률, 3분기에 2%까지 조정받았었던 이 이익률이 4분기에는 제 생각엔 적자 전환이 거의 95% 확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재고 레깅 효과라고 하죠. 과거 이제 비싸게 사들였었던 원자재 비용을 그것과 맞게끔 지금 제품을 만들죠. 그러니까 현재 탄산 리튬 가격에 맞는 제품가가 산정이 되고 과거에 비싸게 사들인 원자재 비용은 이미 지불한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최초로 양극재 업체 전체 업체들의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왜 줄까? 지금까지는 투자만 증대하고 증설만 확대하면 반드시 성장으로 이어진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됐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투자는 증대되는데 오히려 실적은 더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패시브 자금이 잘 유입된다고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좋은 시장에서 재미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물려있는 종목이 더 많은 비중을 투입을 해서 손실과 이 기회비용만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할 때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수익 내기는 훨씬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분명히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올 것인데 이때 시장이 너무나 또 과민 반응해서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급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뭐예요? 은근히 추가 매수 구간을 확보해서 모아나갈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탄산리튬 가격은 최저점으로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 확인 후 서서히 지금 반등 추세를 갖춰 나가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다시 심리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탄산리튬 가격이 예전만한 급등, 5배, 10배까지 급등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 시장을 빠르게 대체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Q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즉 많이 팔려야 돼요.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 많이 팔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뭐예요? 보통 가격이 떨어져야 해결해 줍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물론 이제 전기차의 불편함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내연기관차 3천만 원인데 전기차가 1억이에요. 안 삽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현재 탄산리튬이 정말 또 절실하게도 잘 떨어졌었고 전기차 배터리 셀과 가격 모두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해당돼서 이제는 이익을 좀 크게 나는 이런 형태로 가야만 향후에 다시 뭐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전기차를 한 번이라도 체험해보고 제대로 이제 이용해보았던 이런 이용자, 유저들이 결론적으로는 더 좋은 이런 상황을 가져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물론 여러 가지상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고 좀 불편한 이런 기색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환을 더 빠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후에도 LNF 및 2차 전지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관련된 보유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거나 혹은 신규 매수하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누르셔서 추후에도 제가 드리는 브리핑 확인하시면서 좀 투자 전략들을 좀 잡아 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